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인데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저 사람은 전 직장에서 돈을 횡령했다. A와 B는 불륜관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되는 공소시효가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갖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해도 언론이라 할지라도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사법처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이렇게 방송사에서 광고라든 게재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 사익을 다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전 직장에 돈을 횡령했다. 이에 비는 불륜관계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되고 언론의 데스크대 어떤 앵커라든지 해당되는 사람이 PD라든지 대표가 이렇게 단 위법 공익 조직 공익 목적이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약간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것을 보도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만 있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진실을 얘기를 했더라도 타인이 수십 년이 지난 사건 공소시효도 없는 경찰에서도 처벌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돼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을 이렇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한다. 그럼 이게 공익 목적이냐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처벌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익 목적이?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언론 차려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약간 더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SNS, 인터넷 이용 시 가중처벌 3년, 7년 이하의 징역이다. 함부로 공경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 핵심 내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의 경멸적 감정, 욕설 등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을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SNS에 딱 올렸다. 근데 구체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체성이 있으면 이제 특정 누구라는 거 해당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특정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동영상 녹화를 했다. 이거하고는 할 수도 있고 이게 특정성이 없으면 잘 이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 애교려냐 재수없다.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모욕적인 언행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과 공고 200만 원의 벌금. 성립의 공통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1대1 대화를 하더라도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데서 하거나 1대1 대화를 할지라도 녹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저도 참 신이 아닌지라 저도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함부로 언어를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욕을 함부로 하서는 안 되겠다. 개새끼 이렇게 십새끼 이렇게 해도 이게 욕설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히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래도 해당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거나 침을 뱉는다든지 이건 또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그래서 음식에 침을 뱉어도 이것이 뚜렷하게 내 음식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증거만 CCTV 동영상 증거만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 음식에 침 뱉으면 자기 장사 망치는 거 아닌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걸 갖다 거듭대는 그걸 한번 습관이 거듭되면 식당 말아먹는 거 아닌가? 다시 가겠어요? 그걸 누구 인지를 한다면 그럼 한 사람이 그걸 갖다 방송에서 자기 식당을 운영하되 SNS나 유튜브 침을 뱉고 해서 뱉었다. 그러면 그 식당에는 어떤 업체가 유지가 되겠냐고 안 되죠. 말이 안 돼.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 닉네임, 직책을 통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지. 고소 안 하면 안 되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둘째, 모두의 피해자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 불허 묘사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SNS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딱 댓글을 써서 비난하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 대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특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 거기다 써가지고 범죄의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타인의 어떤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저 욕한다. 그러면 곧바로 저는 112에 봅니다. 협박을 한다. 그러면 협박죄로 들어가니까요. 예, 쓸데없는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자기가 어디 조직이 해야 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112 걸어버립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조폭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고의성이 중요한 성립 요건인데 모욕죄 같은 거는 타인을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비로소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공연성, 다수, 특정성, 특정 구체적인 누구, 고의성이라는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돼야지 모욕죄가 성립된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욕설을 하는 경우 개새끼, 십새끼 이렇게 욕설을 하시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연성을 전제로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한다.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의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렇게 모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형법 311조 공견의 사람 모욕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벌금이 나오는데요. 네네. 가족이라면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만 범죄입니다. 합의를 하면 이것도 안 되고요. 네네. 사실의 적시 없이 경무일체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정화시키는 언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벌금이 나오는데요. 네, 심각한 게 아닌 경우는.